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22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하였죠. 코스피의 경우는 0.63%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0.46% 하락하였는데요. 캔들로만 본다고 하면은 다 양봉 마감을 했어요. 보시면은 분봉으로 체크를 하시면은 오전 중에 좀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꽤나 괜찮게 나왔다. 그러니까 전약 구강 장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된 건데 저는 사실 이 흐름은 좀 괜찮다.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았다라고 좀 여겨지거든요. 전일 나스닥 같은 미국 증시를 좀 볼까요? 나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컸어요. 아무래도 FOMC 전후로 해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충격을 사실상 오늘 안 받을 수는 없었겠죠. 안 받을 수는 없었겠지만 나름대로는 잘 이겨낸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자 캔들에 대해서 오늘자 캔들의 저점들을 조금 단기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만약에 증시가 더 하락을 한다라고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도인데 오전 중에 매도세였어요. 근데 코스닥도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마감된 점이 오늘 저가 기준 2.49%까지 빠진 게 0.46% 하락 마감이 되었다. 라고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FOMC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세 번 연속이죠.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였고요. 이후에 이제 연준의 연설이나 공개 9월 점도표를 좀 확인을 했을 때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짙은 내용이 증시 하락의 좀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1.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두 번 남았죠. 두 번에 걸쳐서 1.25%포인트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예상을 하는 거는 먼저 거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빅 스텝 0.50%포인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FOMC가 발표된 직후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가능성은 가장 높으면서도 지금의 예측치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저대로 갈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일단은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기도 해야 될 거고요. 저는 물가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도 제가 서비스업 고용 지표 여행,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CPI랑 근원 CPI랑 발표되는 내용들도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이언트 스텝은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좋은 거고 추가 하락까지 조금 보인다.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그러면 국내 증시 오늘자 저점을 지켜줄 수 있는지 포인트 정리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환율이 결국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1,400원을 돌파했어요.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매파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데 환율이 1380원, 90원대에서 머물러만 있진 않았을 거고 1400원 돌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환율만 오르는 게 아니죠. 달러 강세 현상만 이르는 게 아니라 국채 금리도 계속해서 같이 상승하는 수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년물과 10년물의 이 금리 차가 스프레드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물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인 거죠. 원래 10년물이 높아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3년물과 10년물이 다 지금 역전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왜냐면 이 단기채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과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통화정책에 그러다 보니까 장기물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더 2년물, 3년물이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나면은 경기 침체가 예고가 된다. 그런 시그널이다라는
지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매파적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대출금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출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미국채를 매도해가지고, 좀 달러를 원화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원화 약세 현상을 좀 조금이나마 막아주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 보이죠. 아직까지는 오히려 지금 저기 그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달러 통화 스와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꾸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들 드리면서 오늘의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러시아 군 동원령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상승한 게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는 전부였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가 관련주죠. 한국석유, 유가, 석유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꽤나 강세를 보였고, 이제 GSE 같은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뭐 대성에너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곡물, 사료, 뭐 신송홀딩스, 누보 이런 종목들을 꼽아볼 수 있겠고요. 뭐 한일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가장 강세를 보인 하루였어요. 한일 사료라던가 뭐 고려 산업, 뭐 대주 산업 이런 종목들 꽤나 오늘 강세를 보인 하루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테마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강하게 간 거는 사료 비료 쪽인데, 이제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테마에 뭐 곡물, 유가, 가스, 뭐 원자재면 뭐 철강이면 철강,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이렇게 이 테마의 순환이 도는지를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